현재 미국 서부의 한 캘리포니아에 대규모의 원유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질색하는 종류의 사고가 있다면 이와 같은 바다에 원유가 오염되는 사고라고 합니다. 다른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게 복구 기간도 길면서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양생물 자원들이 한순간에 몰살되는 등의 엄청난 부작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로 물고기와 새의 사체가 바닷가로 밀려오는 등 대형 환경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인 카트리나 폴리 감독관은 3일 현지 시간 트위터에 헌팅턴 비치 바닷가에 죽은 새와 물고기들이 떠밀려 온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헌팅턴 비치는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있는 해변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어바인에서는 서쪽으로 약 19km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폴리 감독관은 아름다운 해변에 타격을 준 대규모 기름 유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엘리 석유 굴착 장치와 연결된 파이프라인 파열 지점에서 기름이 계속 새고 있다고 방금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필이면 기름 유출 사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시추선 파이프 파열로 인한 기름 유출인 것인데요. 현재 파이프는 급하게 시추회사에서 잠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기름은 유출되고 있어 사고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파이프라인을 모두 확인해서 기름이 나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이 사고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국계 하원 의원인 미셸 박 스틸 의원의 지역구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고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대규모 재난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스틸 박 의원은 현재 일어난 사태에 관해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해양 생태계가 그대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각계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청정 해변에서 원유 시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969년 산타바바라에서 약 8만 배럴의 해양 원유 유출 사고로 수십 년간 고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양 기름 유출 사고를 가장 질색하는 것은 바로 백악관이라고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백악관의 사고 처리 능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바이든이나 다른 민주당 주자가 차기의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0년 멕시코만에서 대형 해상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이는 사상 최악의 환경재앙으로 기록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정치적인 문제로 곧 번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BP사의 시추시설이 폭발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지점을 비롯해 사태 수습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당시 수많은 환경단체에서 사전에 이러한 시추시설은 해변에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워낙 석유회사들의 로비 자금이 막강했기에 석유 시추시설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해안 인근의 시추시설의 사고가 발생해 미시시피강 하구까지 모두 오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오바마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민주당의 바이든이 또 그런 일을 맞은 것입니다. 미국 환경단체에서는 일제히 봐라 해안 시추시설은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보호단체인 오세아나는 즉시 해양석유 시추 및 가스 시추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오세아나 대표인 제클린 사비치는 이에 관해서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라고 비판합니다. 현재 헌팅턴 비치를 비롯한 인근 해변에서는 한국의 태안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와 비슷하게 해변가의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즉시 수영을 금지시켰고 예정되었던 에어쇼마저 취소된 상황도 나왔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기름 유출 지점을 찾아 봉쇄하지 못하면 지역 여론은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연재해나 환경 관련된 사고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기 정권이 반드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카트리나 등 허리케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조지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기름 유출로 휘청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바마는 멕시코만 유전을 보면서 다소 과격한 욕설까지 내뱉으며 틀어 막으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원유 유출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멕시코만으로 여행까지 떠나는 정성을 보였으나 오히려 문제를 감추려 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으면서 추락한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멕시코만과 같이 석유 시추 시설의 해양 오염 유출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 오염 사고는 수습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고 사고 수습 비용에만 50조 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사건이라서 현재 사고를 최대한 논란 없이 빠르게 수습해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에 다다랐다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내심 이번 일로 인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정작 이번 일이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잘못으로 몰아가며 오명을 벗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9년에 멕시코만 사건으로 규제가 걸렸던 해양 원유 시추 규제를 철폐해버렸습니다. 비즈니스 대통령답게 원유 사고는 잘 감독하면 된다며 해당 규제 철폐로 회사들이 5억에서 10억 달러를 아끼게 되었다면서 규제를 없던 일로 했으며, 이는 민주당을 비롯해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 탓하며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고는 당파를 떠나서 미국이 가장 까다롭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캘리포니아의 70여 개 환경단체가 최근까지도 미국 당국을 크게 비판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마치 해양 시추 문제와 비슷하게 이들은 너무 늦기 전에 미국 당국이 손을 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70여 개의 미국 시민단체는 일본이 여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지난 4월 중 일본의 스가 내각은 도쿄올림픽 준비로 정신없는 틈을 타 기습 오염수 방출을 발표했으며,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외무성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에도 관련 서한을 보내 크게 반발했습니다. 실제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과 캐나다로 조사됐습니다. 해류의 흐름상 하와이, 알래스카와 미, 캐나다 서부 연안을 돌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어자원을 비롯해서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미 환경단체는 서한을 통해 태평양이 미국 어업 부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큰 바다로 생태계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유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바이든 정부는 일단 일본과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이 미국에 강력하게 주장해봐도 미국은 좀처럼 일본에 항의 한번 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끈질긴 로비도 있었고 실제 여과되지 않은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 끊임없이 괜찮다고 하니까 골치 아픈 문제는 손을 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캘리포니아 해양 오염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환경단체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기름까지 오염됐는데 여기에다가 방사능까지 퍼붓는다면 미 서부의 시민들은 어쩌냐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기시다 내각은 오염수 배출에 관해서는 아베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전합니다. 유일하게 원전 문제를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는 고노다로가 총리에서 고배를 마셨기에 이것이 해결 안 될 것이라 전합니다. 기시다는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한국 등이 비과학적 논리로 받아친다고 대응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핵이 없는 전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일본에 공동 서한을 보내면서 1972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일본이 125만 톤의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바다에 투입해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 중에 30%만 합격하고 70%에서는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이 여전히 발견되며 이는 백혈병을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삼중수소는 미지의 물질이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하죠. 따라서 현재 미 서부 해양 생태계가 기름 유출로 인해서 크게 어지러워진 마당에 일본의 이러한 방사능 배출은 미국 시민사회에서 더욱 우려하며 자칫하다가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반대할 수도 있는 국면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름 유출이 일어나 큰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에 내년 정도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했다가는 자칫 바이든 정권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줄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번 총리가 당선되었을 때 사실상 아베 도움을 받고 현재에도 극우 강경파의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아무리 비둘기 온건파 출신의 내각 총리라고 하더라도 아베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의 뜻을 그대로 이어서 오염수 방출을 확정 짓는 등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저 정해진 일을 진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 이영채 교수는 이에 관해서 오염수에 관해서는 기시다는 아베와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전망했으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도 제자리 걸음이 예상되어 오염수 방출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번 해양 오염 사태로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오염수 방출로 기름을 붓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기시다 내각 체제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이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